우리는 1969년식 포드 머스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와 351 큐빅인치 후드 스쿱이 특징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점은 바로 여기 후드 스쿱에 방향지 시등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방향지 시등이 켜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고풍스러운 멋이 있고 클래식하며 오래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로 오면 다시 한번 508마력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350 V8 수압이 대세였다가 그 다음엔 LS 수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예를 들어 집에서 직접 작업하는 일반적인 차고 작업에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전문가가 설치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배기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항상 들어왔죠.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는 시마쇼에 와 있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전기차가 미래예요. 부정할 수 없죠. 시마에서 전기 모터 수압이 눈에 띕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차들을 한번 보세요. 508마력의 1967년식 포드 머스탱 GT 500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기차예요. 가까이 와보세요. 전통적으로는 여기 428 큐빅인치 코브라 ZV8 엔진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0에서 60마일까지 2.7초 만에 도달하고 508마력 90kW 배터리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220마일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145마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두 차량이 우리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피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피트가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해온 모든 셰시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저는 엘킹턴 모터스의 피트입니다. 저희는 전기차 셰시를 제작하며 빌더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제공합니다. 동일한 오버헤드, 도구, 인력, 익숙한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기차 레스토로 모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조립된 롤링 셰시를 주문해 바로 사용하고 고성능 현대적 커스터마이징 상태로 차체만 얹으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저희의 67년식 패스트백 머스탱이 있습니다. 오늘 몇몇 고객분들도 와 계십니다. 이건 롤링 셰시로 만들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며 모든 정비소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제작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제품을 주문해서 받아보려면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품이 도착하면 만약 그 사람이 특정 모델을 처음 조립하는 거라면 약 2주 정도 걸려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차체를 올리고 내부를 완성한 뒤 대시보드에 저전압 연결을 하면 준비가 끝입니다. 우리는 1969년식 포드 머스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두 개의 헤드라이트로 알 수 있고 351 큐빅인치 후드 스쿱도 있습니다. 이 차의 멋진 점은 바로 여기 후드 스쿱에 방향지 시등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 방향지 시등이 켜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고풍스러운 멋이 있고 클래식하고 오래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오면 다시 한번 508마력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본 건 예전엔 350 V8 엔진 교체가 유행이었고 그 후엔 LS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예를 들어 집에서 직접 작업하는 일반적인 차고 스타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영원히 전문가가 설치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건 전기차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다른 연료나 에너지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배터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같은 건 다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와 차체에 대해 잘 아는 빌더라면 준비되면 누구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고 하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려드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주유구에 있나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네, 맞아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3가지 다른 CC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듈식입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재 약 28, 29가지 다른 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충전 포트 쓰시나요? 아니면 네. 저희는 테슬라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용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포트에서 충전하려면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레스토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머스탱도 있고요. 곧 보여드릴 코르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C10은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V8 엔진이 들어간 레스토 모드를 많이 보지만 이 트럭은 레거시 EV에서 전기차로 개조됐습니다. 오너롭과 이 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레거시 EV의 롭과 함께 있습니다. 이 전기 트럭이 눈에 띄네요. 제 친구도 C10 레스토 모드에 큰 돈을 들였는데 이건 다르군요. 당신 트럭이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 트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기술 사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트럭을 5년간 보유했고 부품도 많이 샀습니다. 그냥 이 트럭을 작업용 트럭으로 만들려고 했고 오버홀이 필요한 빅블록 엔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블록을 여기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레거시 EV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개조했던 트럭에서 완전히 잘 돌아가는 스몰블록 350 엔진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 엔진을 트럭에 넣어볼까? 어차피 잘 돌아가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돈을 써서 LS3 엔진을 넣자 하고 생각했어요. LS3을 샀고 셰시에 장착까지 했죠. 그런데 레거시 EV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전기차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놓고 우리가 아직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뭔가를 배우지 않거나 회사를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FEX는 600마력, 800파운드 토크를 자랑합니다. 82kWc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어서 120에서 160마일 정도 주행할 수 있어요. DC 급속 충전을 하면 약 40분 만에 충전이 되고 집에서 일반 충전을 하면 밤새 8, 9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이런 개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뒤 레볼타는 완전히 복원된 듯 보이죠? 내부에는 수동 기어박스와 가죽 인테리어도 있습니다. 차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보면 완전한 전기식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놀라운 차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 없겠네요. 이런 개조를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개조를 원하는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부품 비용만 해도 25,000달러에서 85,000달러까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작업 시간은 시스템마다 다르나 저희가 보는 시스템 중엔 플러그 앤 플레이로 쉽게 설치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120시간이나 90시간 만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직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온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설치하는데 약 400시간이 걸립니다. 오, 와우. 그래서 이 항공기의 전체 무게는 348파운드입니다. 이걸로 공중에서 75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꼭 갖고 싶어요. 제 뒤에 58년식 콜벳이 있습니다. 맞아요. 앤서니, 이 차가 제 눈길을 끈 이유는 첫째로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가 레스토 모드와 전기차 개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그걸 완벽하게 해낸 것 같아서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차량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런 차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왜 전기차로 결정하셨나요? 왜냐하면 과거의 한로딩, 특히 콜벳이나 이런 종류의 차량들은 항상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콜벳 자체도 차체를 디자인할 때 당시에는 유리 섬유 차체가 꽤 새로운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금속 판넬 문제를 극복하려 했고 이번엔 차량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전기차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모터는 특히 많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5kWc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속도도 빠르고 주행거리도 길고 솔직히 운전하는 재미도 정말 큽니다. 그리고 많은 전기차들이 컨버터블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차량 하부에 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대식 컨버터블을 설계한다면 종종 차량의 측면이 실제로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차량 자체의 미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할로딩과 전기차 개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시마 차량을 만들고 싶다면 근원적으로 이 시마 차량들은 모두 100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어떤 차량도 그만큼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럭이나 이 차에 전기차 개조를 하고 싶다면 여전히 약 8만에서 13만 달러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패키지를 구입해서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LS 엔진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스펜션도 바꿔야 하고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드라이브 라인도 손봐야 합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하게 됩니다. 단순히 엔진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차량의 동력원을 교체할 때는 전기차든 전기든 아니면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 하이브리드든 꽤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작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형. 정말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하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단순 엔진 수압이 아니고 돈에 대한 뷰도 준비해 주셨네요. 이것이 레스타 모드 EV 수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레거시 EV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교육기관입니다. 저희는 기술학교, 자동차학교, 대학 등에서 자동차 기술자들이 EV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설치된 교육용 벤치로 학생들이 실제 차량을 다루기 전에 이 벤치에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그럼 모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죠? 모터는 인버터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배터리에서 DC 전압을 받아서 모터를 위해 AC 전압으로 변환합니다. 여기가 컨택터 박스입니다. 이건 일종의 안전장치로 시동을 켤 때 모든 것이 정상인지 2번 확인한 후에 스위치를 켜서 모터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전기차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 이 박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충전기와 DC-DC 컨버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앞쪽에 풀리가 있고 차량 전기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알터네이터가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그 알터네이터를 이 DC-DC 컨버터로 교체하면 헤드라이트, 방향지시 등등 모든 것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 벤치들은 훈련에 정말 좋은데 필요한 각 부품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만 사용해서 이 차를 작업할 거라고 하면 모든 부품들이 블랙박스처럼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벤치에서 더 빨리 숙련도를 높입니다. 저는 약간 구식이고 투스트로크 더트바이크와 함께 자랐어요. 그 냄새와 소리를 좋아하지만 도로에서는 너무 시끄러워 탈 수 없었어요. 제가 숲에 나가면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숲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제 아들은 전기자전거, 즉 이바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더트바이크로 바뀐 셈이죠. 그들이 저에게 경고했어요. 화면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출력입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죠. 이게 80마력입니다. 450cc는 몇 마력이죠? 50에서 60마력 사이요. 맙소사.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더트바이크를 타며 피해 없이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전동이동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채용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의 큰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가고 있고 그 나이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디젤 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디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디젤 엔진을 발전기로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구동해 자동차를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디젤 쪽 친구들이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걸 고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롭. 레거시 EV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위에 있는 이 차는 70년식 쉐벨 SS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맞아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저한테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희 카마로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고회전, 자연흡기 엔진을 원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그래 그거 멋지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야 만약에 이 차를 사륜구동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 드라이브 샤프트나 변속기 같은 것들 때문에 미친듯이 운전하기 힘든 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했죠. 그래서 앞에 전기구동 유닛을 넣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10kW 고 최대 토크는 520Nm 정도예요. 그래서 꽤 강력하고 기어 감속이 들어가면 앞바퀴 골림 번아웃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네, 와우, 꽤 멋질 거예요.
E-레이스처럼 스루더로드 방식의 사륜구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맞춤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만 항상 켜져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단지 내연기관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극복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이건 나스카 엔진이에요. 고회전 엔진이죠. 고회전에서 힘을 내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회전 엔진이든 초반 가속은 그리 좋지 않죠. 즉각적인 토크는 전기 모터에서, 이후 모든 마력은 엔진에서 얻는 거죠. 멋지네요. 완벽해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문제 없어요? 네, 고마워요.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이미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저나 당신에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여러분이 댓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 이름은 플라잉 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